네, 오늘은 박정희 탐험을 위해서 박정희 생가, 유경수 생가 등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왔습니다. 소술대문이 있고 유경수 여사의 부친인 육정관 씨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 7번째 정도 하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호였고 자동차도 그 당시에 운영한 그런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 집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박정희 아카데미 사람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여기는 유경수 여사 생가의 사랑채입니다. 여사 초상이 저 안에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공사 시작할 때 여기 이 처갓집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사랑채에서 머물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진두지휘한 역사가 있답니다. 이 유경수 여사 생가 본체입니다. 이게 1918년 육정관 씨가 3대 삼정승이 살았던 집이라 그러죠. 그 민씨들을 한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을 지냈던 분, 99간 집입니다. 20년에 샀고 25년에 유경수 여사가 이 집에서 처음 태어납니다. 그 위에 언니하고 오빠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앞에 대문이 있는데, 작은 문이 있는데 5살 때 스님이 이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육여사가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길을 꺾지 말라, 이 아이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근데 거의 뭐 말 잘 듣는 딸이었다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박정희를 만나고 고집을 부려서 박정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종관 씨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방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이하고 화해를 하긴 했지만 박정희 유경수 결혼식 약혼식에도 장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버지는 굉장히 반대했고, 아버지 육정관 씨는 당시 외정치하에서 국내 7대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99간 집인데 이걸 사서, 그때는 이미 근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99간 이상 지어도 되죠. 그래서 120칸 정도로 밀렸습니다. 자동차 차고 등등을 만들어서 더 키웠고, 여기에 그분은 뭐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암실도 설치하고 영상도 찍고 상당히 개화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일본에 유학 가서 고등고시 붙어서 판검사길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화되고 진보된 집안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박정희하고 육여사 여사 결혼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육여사가 저는 어떤 면에서 여태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조카, 그러니까 언니의 딸이 여기서 한 10년을 넘게 살으셨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네, 육여사 방입니다. 한 칸짜리 작은 방이죠. 육여사는 부산 영도 다리에 육씨들이 전부 다 피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종사촌 오빠의 소개로, 이종사촌 오빠는 사범학교 대구 사범 나온 사람이죠. 박정희의 후배죠. 그분의 소개로 박정희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4번을 만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허가받기 위해서 박정희가 육종관을 4번 찾아오는데 다 거절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딸은 결심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딸은 결혼해버렸고 부인을 나가라 그러죠. 참고로 육종관 씨는 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경숙 여사인가요? 그분이 이 집을 나오죠.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후로 군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장모를 모시고 삽니다.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방 2개를 구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청와대도 모시고 들어가죠. 육종관 장인은 청와대에 오신 사실이 없고요. 나중에 이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 집 뒤에 무덤을 썼는데 부부는 합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집집마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이 집에는 상당히 부잣집이라서 석빙고도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냉장고죠. 옛날에 냉장고 누가 있었나요?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육종관 씨는 굉장히 개화되고, 요즘 얘기하면 이병철급 조금 안 된다 그럴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 집 딸을 결혼할 정도의 배심이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됩니다. 박 대통령 사후 이 집은 폐허가 됐었습니다. 이 평수가 한 3,000평 되는 집이라고 하는데 2000년에 복원이 됐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종관 씨는 부인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았고, 그래서 다 재산권이 복잡했는데 이 집터만은 모든 자녀들이 상속권을 포기해서 옥천군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여기를 복원을 했죠. 2020년에. 그래서 요 옥천에 오게 되면 그 시인 저 한 살 바다에 하는 정지영 씨 집이 요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육여사 생가터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어느 집집마다 상속권 다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집터만은 다 모든 가족들이 포기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박정희와 유경수의 배포를 볼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위채라고, 안채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아콘집이고 120칸으로 넓은 집이니까 굉장히 큰 부잣집이죠. 그 육종관 씨 자녀는 그 유경수 여사 남매 말고도 27명, 8명 꽤 많습니다. 옛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상당히 천하를 호령했던 당대의 큰 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자녀들과 같이 여기서 자랐죠, 육여사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세상을 이미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남녀관계가 뭔지. 그래서 좀 초월적이었고, 큰 꿈, 아마 아버지처럼 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째째한 사람 안 만나겠다, 그런 배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혼남이지만 눈빛이 다른 박정희를 보고 결혼하지 않았나,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박정희 생가에 가보시겠지만, 거기는 뭐 기와집도 물론 아니고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이게 위치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인가? 훨씬 이거보다 작은 집입니다. 그런 박정희가 이런 부잣집 유경수를 만나서 혁명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킵니다. 둘의 합작.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박정희는 유경수를 보고 나서 다 좋은데 키가 너무 크다라고 흠을 잡았고, 유경수는 뭐 믿음직스러운데 키가 너무 작다라고 흠을 잡았다 그러죠. 네. 뭐 별로 둘 다 흠을 안 잡은 걸로 저는 봅니다. 박정희의 시입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이네요. 1952년 7월 2일 날 쓴 시인데,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 보십시오. 75년 8월 14일 박정희가 쓴 시네. 이거는 육여사 돌아가시고 1년 후 같습니다. 74년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네. 두 시가 나란히 있습니다. 박정희 최대 역작 중에 하나인 경부고속도로 에 왔습니다. 여기 추풍령인데, 추풍령 휴게소에 가면은 이 기념탑이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모든 교수가 나라를 망하는
건설하고 반대했던 박정희가 역사하고 정면승부해서 만들었던 이 현장입니다. 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도 없었겠죠. 참 박정희란 사람 다시 봐야 됩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탑. 촌스러운 탑이죠. 북한 평양에 있는 탑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촌스럽죠. 개발연대에 만든 거라서. 박정희 글씨 보이네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도 통일의 길이다. 70년 7월 7일 박정희. 보이십니까? 고속도로의 노래라는 게 있었나요? 이건 저도 모르네요. 이은상 씨가 지었구나. 이한림 장관이 이게 이 고속도로는 박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영광과 직접 지휘 아래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서 이 고속도로 건설 사상에 있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조국 근대화의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자랑이다. 건설부 장관 이한림 장관이 아마 박 대통령하고 육사 동기죠. 일군 사령관 하다가 5.16을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8년 2월 1일 날 공사 시작해서 70년 7월 7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2년 만에 끝내버렸네. 428km. 네, 이 도로를 닦을 때 박정희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그룹 창시자인 정지영 회장하고의 멋진 케미가 만들어집니다. 890만 명의 연인원에 투입됐고 429억 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당시로선 당군 이래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저게 맞지도 않잖아요. 계시네요. 이게 이제 2020년 6월 30일에 기념 행사를 할 때 요 기념비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 기념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한림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연분들의 이름이 530여 명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예, 주풍령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죠. 하나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오면은 주풍령으로 안 넘어왔대요. 주풍낙엽 떨어질까봐. 영주에서 단양가는 중령 있죠. 중령으로도 안 넘어왔대요. 쭉쭉 미끄러질까봐. 문경에 있는 세제, 조령으로 넘어왔답니다. 새처럼 헐헐 날아서 급제하려고. 근데 대부분이 떨어지죠. 그럼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단양에서 넘어오는, 영주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저수령이라고. 나질저자 고개 수자. 고개를 숙이고 넘어오는 고개로 넘어왔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풍경 눈 많이 오는데 정말 오늘 눈 많이 옵니다. 이 험난한 길을 1970년 지금부터 52년 전에 뚫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50년 축하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글쎄 50년 전에 김현미가 있었으면 이거 진짜로 했을까요? 박정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생가에 왔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 제86호로 되어 있네요. 유경수 여사 생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몇 칸이나 될래나? 창이 3개니까 3칸짜리 집인가? 초가집이고. 요 뒤쪽에 가면 금오산 시작되는 기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지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안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전소가 되어서 사라졌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가가 이렇게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이 집에서 대를 이어서 사시는데, 새로 짓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채로 사랑차와 연결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형님이 너무 어렵게 사시고 본인 태어난 생가도 보존할 겸 해서 64년도에 이렇게 목조 건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계신 분이 큰형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주셔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64년도에 이렇게 지었고, 지금 이 집을
70년대에 저희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한 번 더 개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축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마치 좀 새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새마을운동 할 때 당시에 이렇게 지었던 그런 건축 양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64년도에 들리셨던 모습이에요? 예, 64년도에 이제 집을 완공하고 완공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러니까. 형님 집을 지어주셔서 64년도 대통령 5대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때 이제 64년도이고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건 7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사랑채의 원래 모습을 잠시 보시게 되면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허름했던 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요?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흙이 다 새어져 있을 정도로 보수가 안 됐고 어려웠던 그 대통령 가족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개축을 해서 이곳에 오셔서 대통령님하고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100년 전에 22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 22살 같은 경우는 아버지 뻘이고 조카분들이 오히려 더 나이가 많으신데, 안채에서는 큰 누님께서 출산을 먼저 하셨대요. 8월에. 그래서 따님을 먼저 출산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한 지붕 안에서 두 손을 안 본다는 그런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채에서 대통령님 누님이 조카를 먼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어머니께서 사랑채에서 대통령을 낳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20살 때까지 공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연보호 시작이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굉장히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대요. 깨진이죠? 먹다 남은 들끼리고 넘쳐나고 해서 박총통. 이 자리에서 깨진이를 주시면서 여기가 박정희 방이랍니다. 굉장히 작죠. 책꽂이 호롱불 이런 사람들 아나? 아유, 실험 하나 있고. 아유, 참 작은 방. 저같이 키 큰 사람은 꽉 차겠네요. 16년에 이곳에 와서 17년에 박정희를 낳았구나. 양목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게 1916년. 1917년에 박정희 태생이니까 11월 14일. 32년도에 대구 서문관이고 한 15년 이 방에 살았겠네요. 여기가 사랑채구나. 사랑채입니다. 박 대통령 어머니가 사용한 옷장. 작은 집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실험이 있고. 박정희가 2군 부사령관 때 쓴 올력 앞두고 쓴 시라 그러나요? 비행기 편으로 서울 오다가 구미의 금오산을 보면서 황파에 시들난 3천만 우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를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열 바쳐 충혈 원원 되겠노라. 영남의 솟은 영봉 금오산아 차릴 거라. 3차 걸쳐 성공 못한 흥국일념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 결의 소원 성취 못하오면 쾌도 활복 맹세하고 일거기양 못하리라. 남이 장군의 시 같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드디어 참 가보를 이제 시를 써놨는데, 시를 써놨는데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가 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복을 붙이갖고 노래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오산아 차릴 거라 하는 이 노래입니다. 저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 취임하고 났을 때 고해 또 이제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노래는 잘 모르실 거라요. 이제 요 앞에 돌아가면 이제 8.15 해방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러분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전승작업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 노래를 들어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니까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 내용 이제 한번 글씨를 보시면 글씨를 보시면 조국 질서를 못 잡으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이. 윤석열도 이 노래 들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가서만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구미에 있는 박정희 동상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국민연금법 개정, 경부고속도로 개통, 수출 100억 불 달성 등등 박정희 업적이 정리되어 있고, 그 유명한 박정희의 글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74년 5월 20일 육여사 돌아가시기 석달 전에 썼네. 작은 거인 등수평보다 더 대단하죠.
손에 뭘 들고 있나? 두 사람 키를 보게 되면 육여사가 더 컸어요. 생활로에 자기가 지어서 퍼뜨리고. 네. 박정희 거인의 뒷모습입니다. 박 대통령 손에 든 게 뭔가 그랬더니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에서 64년도 8월 3일 날 오로지 잘 사는 나라, 이 세대의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의 사명이었군요. 멋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째째하지 않았어요. 삶은 소대리보다는 대단하지.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소학교 선생할 때, 처음 견생할 때 왔다고 머물렀다고 하는 하숙주입니다. 지금은 청운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방에서 살았던 모양이네요. 네. 착골상이. 이땐 다 추웠죠. 옛날에 그죠. 여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게 거의 여기 그냥. 소주 끓이던 데는 뭐예요. 이렇게 그대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소주 끓이기 너무 작지 않아요, 그릇이? 요즘 그릇이 옛날엔 다 요런 거 하나 갖고 추워서 다 살을 치고 종이 하나 붙이고 산 거지. 아, 몰아치는 거잖아요, 이게. 충절의 살구나무 11.6 때 60년 된 고목인데 박 대통령 서거 이틀 뒤 살구꽃 2송이를 피우고 고사했다. 이게 저 박정희 그 삽교 때 사슬이 날뛴 거랑 비슷하구나. 이 나무가 그때 죽은 살구나무랍니다. 이렇게 담벼락 사이에 있네요. 원래 있었던 자리도 담벼락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박 대통령은 스토리가 많아요, 참. 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두 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당대 최고의 부잣집 딸이 어떻게 가난한 집안 출신, 뭐 그거는 성인이니까 극복했다고 치죠. 그때 육군 소령이었던가 그러니까 뭐 가난한 건 극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6.25 전쟁 중에 둘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박정희는 이미 딸이 있는 장가를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남노당에 가입해서 구형을 받았던 사람이죠. 재판은 안 받았지만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육여사가 결혼을 결심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25년생이고 1950년 8월, 그러니까 막 6.25 전쟁 터져갖고 부산으로 막 우리가 철수했을 때 8월에 만나가지고 그때 이종사촌, 육여사 이종사촌이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결혼합니다. 8월에 만나서 12월에 결혼합니다.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 육여사는 유방을 한나라 창업자로 만든 여태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육여사는 자기 아버지 육종관처럼 큰 일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냐. 흠이 있어도 뭐 그건 별거 아니다. 남자가 큰 일을 하면 됐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디에 글을 본 적도 없고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50년 결혼하고 나서 11년 만에 진짜로 큰 일을 겪게 되죠. 5.16을 거쳐갖고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과 더불어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육여사가 보여준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좋아했었죠. 지금도 보게 되면 영부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육여사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찬사는 수없이 많고 또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 김종필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상당히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여사도 굉장히 고집이 센 여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도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상당히 좀 강한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물과 불이 만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1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로부터 18년 동안 물론 중간에 이제 13년 만에 육여사는 문세광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숱한 스토리가 튀어나옵니다. 박정희와 유경수의 케미는 상당히 독특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만나가지고 또 물과 불이 결합하면 불이 물을 끓여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고 또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고 확 꺼지죠. 뭐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경수와 박정희에 대한 탐구는 저는 좀 더 해볼 생각이고 두 사람 스토리는 글쎄 점점 전설처럼 이야기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불의 만남 박정희와 유경수 그 생가를 찾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